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별들의 전쟁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함께 토트넘 허스퍼는 D조 일정을 1위로 돌파하며 유리한 대진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챔피언 AC 밀란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밀란을 대표하는 역대급 축구 스타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와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칠 수 있게 됐는데요. 토트넘과 16강에서 만나게 될 AC 밀란의 전력 그리고 16강 대진 상황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7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스위스에 있는 UEFA 본부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각조 1위 팀과 2위 팀이 교차로 엇갈리게 됐는데요. 같은 리그팀 그리고 같은 조에 속한 팀들이 만날 수 없는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이 벤피카에 밀려 원정 다득점으로 아슬아슬하게 밀려 2위를 차지하면서 파리를 피해야 된다 이런 우려 속에서 대진표가 확정이 됐죠. 또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팀인 리버풀도 나폴리에 밀려 2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16강전부터 죽음의 대진표가 예상됐는데 실제로 이 두 팀 결승전급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 허스퍼는 AC 밀란과 16강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조 1위로 16강에 오른 토트넘, 잉글랜드 팀 혹은 같은 조에 속했던 팀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팀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2위로 16강에 오른 팀 중에 리버풀은 만날 수 없고 또 같은 조에 있었던 프랑크푸르트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팀들은 다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날 수 있는 팀 중에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하다고 평가됐던 팀은 B조의 클럽 브리헤 정도였고 인테르 밀란이라든지 AC 밀란,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 특히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들은 피하고 싶은 상대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등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줬고 또 지난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도 우승까지 바라봤던 팀입니다. 도르트문트는 홀란 선수가 떠나긴 했지만 여전히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인테르 밀란과 AC 밀란도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강호죠. 어떤 팀을 만나도 쉽지 않은 16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를 모두 보유한 파리 생제르맹을 피한 것만으로도 다행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강 대진표 살펴보면 라이프치히와 맨체스터 시티가 첫 번째 경기로 펼쳐지게 됐고요. 클럽 브리헤와 벤피카가 돌풍의 팀 간 맞대결을 펼치고 지난 시즌 결승전에서 격돌했던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가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AC 밀란과 토트넘의 경기에 이어 토트넘이 한 조에 속했던 독일 분데스리가의 프랑크푸르트는 김민재 선수가 속한 나폴리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고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첼시의 맞대결, 인테르 밀란과 포르투의 대결, 그리고 2019-2020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만났던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미국의 예측 사이트인 538의 우승 확률을 살펴보면 현재 16강 진출팀들이 모두 가려지고 16강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 확률이 25%로 가장 높습니다. 8강 진출 가능성도 78% 매우 유력한 것으로 꼽히고 4강 진출 가능성도 40%에 달하는 현재 최강 전력의 팀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바이에른 뮌헨인데요. 우승 확률 22%, 4강 확률 34%, 8강 진출 확률도 64%로 파리 생제르맹보다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인데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역사적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성과를 잘 냈고 파리 생제르맹은 아직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데다가 16강이나 8강에서 고비 때마다 번번이 빅매치가 성사되면서 무너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데다가 조별리그 전승으로 완벽한 기록을 세운 바이에른 뮌헨과 비교했을 때 벤피카와 비기고 또 유벤투스를 상대로도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던 파리 생제르맹 아무래도 전력적인 평가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나폴리전 패배 외에 나머지 경기를 모두 승리하면서 우승 가능성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승 확률이 8%이기 때문에 맨시티나 바이에른 뮌헨보다는 조금 처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디펜딩 챔피언이자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역시 올 시즌엔 조금은 전력이 흔들린다는 평가, 무엇보다 조별리그에서 라이프치히에 당한 패배 때문에 우승 확률이 8% 리버풀과 동률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두 팀이 실제로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두 팀 중에 한 팀은 8강에도 오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 두 팀의 8강 진출 확률도 정확하게 같은 50%씩 나오고 있고요. 파리 생제르맹의 우승 가능성은 7% 그리고 8강 진출 확률이 36%로 낮아요.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게 됐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우승 확률은 5%를 기록하고 있는 벤피카와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입니다. 벤피카는 클럽 브리헤를 16강에서 만나게 됐기 때문에
8강 진출 확률을 77%로 꽤 높게 나오고 있고 나폴리도 프랑크푸르트를 만나기 때문에 8강 진출 가능성은 66%로 꽤 높은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첼시와 포르투의 우승 확률이 4%고 토트넘의 우승 확률은 인테르 밀란과 같은 3%입니다. AC 밀란의 우승 확률은 2%인데요. 토트넘과 AC 밀란 8강 진출 확률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54%, AC 밀란이 46%니까 토트넘이 밀란을 제치고 8강에 오를 가능성이 근소하게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6강 진출 팀 중에 우승 가능성이 없는 팀으로 나오는 것은 클럽 브리에가 유일하고요. 프랑크푸르트조차도 1%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16강 상대 AC밀란 결국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지난 2021-2022 시즌에 세리에 A 챔피언을 차지했죠. 승점 86점, 26승 8무 4패를 기록했고 69득점에 31실점, 득점도 준수하긴 했지만 역시 끈질긴 짠물 수비를 통해서 2021-2022 시즌 최소 실점 팀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위 인테르 밀란, 3위 나폴리, 4위 유벤투스였는데요. AC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챔피언인 것도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많은 우승 경험이 있는 관록의 팀입니다. 세리에 A 지난 시즌 우승은 19번째 우승이었고요. 유벤투스가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지만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이탈리아 클럽 역사상 최다 우승인 7회 우승을 자랑하고 있고 UEFA 슈퍼컵 우승은 무려 5번으로 역대 최다 우승 기록 갖고 있고요. 인터컨티넨탈컵도 3차례 우승, 남미 챔피언과의 맞대결 우승 기록도 가장 많은 팀입니다. 보시는 대로 레알 마드리드가 통산 14회 우승으로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2007년이 마지막 우승이긴 하지만 AC 밀란이 무려 7번 우승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우승 기록, 이탈리아 클럽으로는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우승을 차지한 것이 6회 우승의 바이에른 뮌헨이고 리버풀도 6회 우승으로 잉글랜드 팀 중에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고요. 바르셀로나가 5회 우승, 아약스가 4회 우승, 맨유가 3회 우승, 인테르 밀란도 3회 우승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세리에 A 최다 우승팀이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2회 우승밖에 없고요. 7회 준우승이 있기 때문에 결승전 고비에서 많이 무너졌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우승 기록이 없고 역대 최대 성적은 손흥민 선수가 출전했던 2018-19 시즌 리버풀과의 결승전에서 패배했던 준우승 기록이거든요.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에서 경험과 노련미는 AC밀란이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AC밀란의 객관적인 경력을 살펴보면 올 시즌 조별리그 2조에서 첼시와의 맞대결 2번 모두 패하면서 2위가 됐어요. 첼시가 6전 4승 1무 1패로 조 1위를 차지했고 AC밀란은 잘츠부르크와의 첫 경기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면서 삐걱거리며 출발을 했거든요. 디나모 자그레브와 홈 경기 3대1로 이긴 뒤에 첼시 원정 3대0으로 완패당했고 홈에서 치른 첼시와의 리턴 매치도 2대0으로 지면서 확실한 실력 차이를 느꼈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에서 4대0 승리를 거두며 간신히 16강 진출의 불씨를 살렸고 마지막 탈락할 수도 있었던 레드빌 잘츠부르크와의 외나무다리 대결에서 홈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결국 자력으로 16강 진출을 이뤘던 밀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올리비에 지루 선수의 결정력이 대단했어요. 지난 시즌 사실 팀 내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질라탄 이브라모비치 선수가 시즌 막판에 큰 부상을 당하면서 지루 선수의 존재감이 더욱 커졌고 또 빼어난 연계 능력과 본인의 전방 중앙에서의 전술적인 역할을 통해서 여전히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김민재 선수가 직접 상대해본 공격수들 세리에 A 진출 이후 만나본 공격수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가 지루였다고 말할 정도로 지루 선수가 기록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C밀란 현재 2022-2023 시즌 13라운드까지 진행된 세리에 A에서 2위를 달리고 있어요. 나폴리가 13라운드까지 11승 2무라는 엄청난 기록, 승점 35점으로 단독 선두인 가운데 AC밀란 디펜딩 챔피언으로 승점 29점, 2위로 나폴리를 추격하고 있는데 AC밀란 역시 6라운드까지 무패를 달리다가 나폴리와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배하면서 삐걱거렸어요. 그 뒤에 유벤투스와의 빅매치도 2대0으로 승리하는 등 파죽의 5연승을 달렸지만 돌풍의 팀 토리노와 원정 경기 2대1로 패배하면서 승점을 더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는 스페치아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그래도 라치오, 아탈란타, 유벤투스 등을 제치면서 2위에 올라있는 상황인데요. AC밀란이 올 시즌 유벤투스와의 치렀던 경기 선발 명단을 보면은 올 시즌 어떤 선수들이 중용되고 있고 큰 경기에서 어떤 선수들을 쓰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루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쓰고 있는 4-2-3-1 포메이션인데 지난 시즌 세리에 A MVP를 수상한 포르투갈 대표 공격수 하파엘 레앙이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 육중한 피지컬과 괴물 같은 돌파력과 또 슈팅력을 겸비한 그런 윙포워드 가짜 7번을 맡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스페인 선수인 브라임 디아스가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오른쪽에서도 서고 10번 자리 2선 공격수도 쓰면서 좁은 공간에서 공을 운반하고 치고 들어가고 또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날리와 베나세르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포백 앞을 지키고 또 빌드업도 전개하고요.
포백 라인은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이 좋은 토모리와 칼룰루가 주목받고 있고 레프트백인 테오 에르난데스가 주장 완장을 차고 활약하고 있는데 왼쪽 라인에서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통해서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AC 밀란의 주전 골키퍼는 프랑스 대표 선수인 마이크 메냥인데 이 선수가 선방 능력과 무엇보다 빌드업 능력에 있어서는 로리스보다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부상으로 뛰지 못하고 있어요. 올해 말이면 부상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참가할 수 없지만 내년 2월로 예정된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에는 뛸 수 있을 예정입니다. 올 시즌 중용됐던 리그에서 선수를 살펴보면 메냥 선수가 부상 전까지는 7경기 출전했고 메냥 선수의 부상 이후에는 루마니아 출신의 베테랑 골키퍼인 타타루사누 선수가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방 공격수로는 지루 선수도 있고 리버풀을 떠나 AC 밀란에 와서 조금씩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벨기에 공격수 오리기도 있고요. 또 크로아티아 공격수 레비치 있습니다. 측면 공격수는 하파엘 레암 그리고 레비치 브라질 선수인 메시아스도 있고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살레마키아스 같은 선수들도 있고 또 디아스 선수도 측면과 이선을 오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공격형 미드필드 포지션에는 과거 보르도에서 황의조 선수와 한솥밥을 먹게 됐던 아들리 선수가 이제 백업 자원이고 이적 시장에서 큰 화제가 됐던 벨기에의 신성 제2의 더브라이너로 불리는 샤를 데 카탈라르 선수도 지난 여름에 합류해서 조금씩 출전 기회를 늘려가며 적응 중입니다. 수비 라인을 말씀드린 대로 첼시 출신인 토모리 선수, 프랑스 청대 출신인 칼루르 선수가 있고 덴마크 대표팀의 주장인 카이르 선수도 버티고 있고요. 오른쪽 풀백은 칼라브리아 선수가 주전이지만 이탈리아 대표 출신인 플로렌치도 있고 바르셀로나에서 임대로 온 미국 대표 선수인 데스트도 있고 또 수비력이 좋은 칼룰루도 있는데 아마도 토트넘과의 경기에는 수비력이 좋고 또 빠른 능력을 갖고 있는 칼룰루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선수는 사실 아직 부상으로 올 시즌 첫 경기를 치르지 못한 상황인데요.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부상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직접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2023년 1월 16일에 복귀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복귀 일자까지 나왔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 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명단에 들어와서 토트넘과의 경기에 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사실 이브라히모비치 선수가 리그 우승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약스에서도 그렇고 유벤투스, 인테르 밀란, AC 밀란 모든 그 이탈리아 명문팀들 거치면서 우승을 했고 바르셀로나에서도 우승을 했고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우승을 했고 많은 그 우승을 했지만 챔피언스리그는 우승하지 못했거든요. 맨유에서 유로파리그를 우승한 것이 유럽 대항전에서의 영광인데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즉 이브라히모비치이기 때문에 16강 명단에는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브라히모비치 선수가 이제 40이 넘은 나이긴 하지만 지난 2021, 2022 시즌에도 8골 3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세리에 A 우승에 기여를 했었고 지난 시즌에도 사실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는 평가 속에서도 무려 15골을 리그에서 몰아치면서 출전 기록 대비 놀라운 득점 기록으로 본인의 건재한 경기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만나서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직 시간이 꽤 있고 1월 이적 시장에 선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양팀의 예상 선발 명단 살펴보면 일단은 지루 선수가 선발 출전하고 이 선은 레앙, 디아스, 메시아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중앙 미드필드는 토날리와 베나세레가 균형을 잡고 포백 라인은 테오, 가비아, 토모리, 칼라브리아가 본래 이제 핵심으로 뛰고 있는데 칼라브리아 선수가 조금 공격적이기 때문에 속도가 좋은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 칼룰루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가 없다면 손케쿨 트리오에 이탈리아 리그 무대의 경험이 풍부한 페리치가 왼쪽 윙백, 수비력이 좋은 로얄이 오른쪽 윙백으로 서고 호이비에르 벤탄쿠르의 주전 중앙 조합 3백은 수비가 조금 더 좋은 데이비스 그리고 로메로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무리 없이 뛸 수 있다면 다이어가 중앙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트넘과 AC 밀란의 상세한 16강전 일정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16강전 경기는 2주에 걸쳐서 나눠서 펼쳐지게 되거든요. 한국 시간으로는 2월 15일 또는 16일 새벽에 1차전이 열릴 수도 있고 혹은 22일 또는 23일 새벽에 1차전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총 8개의 경기 중에 어떤 경기들이 먼저 배치될지는 이제 추후 중계 일정 등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토트넘이 첫 경기 1차전은 밀란 원정을 가게 되고 조 1위로 16강에 올랐기 때문에 2차전으로 홈에서 치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현대 가정으로 나온 일정표를 보면 2월 달에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와 홈 경기로 일정을 시작하고 레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 이후에 밀란 원정을 가고 웨스트햄전, 첼시전, 울브스전을 치르고 3월 첫 주에 AC 밀란과 2차전 경기를 치르는 일정인데 이 일정을 말씀드린 대로 한 주씩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현재 부상 중이긴 하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는 회복할 수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서 챔피언스리그 16강전 역시 무리 없이 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눈앞에서 놓쳤던 아쉬운 기억이 있는 손흥민 선수 올 시즌 콘테 감독과 함께 콘테 감독도 감독으로 이루지 못했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룰 수 있을지 토트넘 호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챔스 도전 소식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